만화영화는 대형 팬더. ADBC 만화영화 토크쇼 대형 팬더, 저는 정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열정의 인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한국과 일본의 그 경제 관계, 정치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애니메이션을 다루고 있는 저희 채널에 네. 여러 가지 피드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만 앞으로 쭉 해달라, 혹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왜 다뤘냐, 뭐 영상을 내려라, 여러 가지 피드백이 오고 있고 여러 가지 작은 균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원래 촬영분을 조금 뒤로 하고, 네. 오늘은 좀 재미있는 이야기보다는 다소 심각할 수 있으나 네. 이 시점에 이 시국에 꼭 한 번은 언급해야 될 것 같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국에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니. 이 방송은 다음 스폰서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최근 에반게리온, 나디아 등의 캐릭터 디자인을 맡았던 사다모토 요시유키 씨가 혐한성 발언이 담긴 트위터를 남겼습니다. 소녀상에 대한 혐오 발언과 우리나라 국민성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들, 가당치도 않은 네. 그런 이야기들을 남겼는데요. 이후 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이 올라가자 에반게리온 신극장판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어차피 모두들 보러 갈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에스카플로네의 캐릭터 디자이너였던, 그리고 다양한 애니메이션에 참여했던 유키 노부테루마저 옹호하는 발언을 남기면서 일파만파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 에반게리온 Q, 아키라 등에 참여했던 애니메이터 이노우에 토시유키, 영화평론가 마치야마 토모히로 등 사다모토 요시유키가 남긴 이런 트윗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남기기도 했고,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많이 일본 내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이 사다모토 요시유키 사건, 인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손절각이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에바에 대해서 카바를 쳐줬던 건 신극장판이 아니라 구작들에 대한 애정으로 쳐준 거잖아요. 물론 뭐 그 사람이 구작에도 관여해 있지만, 그래서 억지로 잡고 있던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확 꺼트렸고요. 이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예술가들이 항상 이상을 지향하잖아요. 네네. 그 이상을 지향하는 점 때문에 예술가들은 어느 정도 진보적인 색채를 지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저의 그 어떤 경험적 이론이 완전히 박살나는 사례가 되었죠. 설거지를 하다 컵을 깼어요. 재밌게 놀다 뭔가를 깼어. 엄마한테 이거 누가 깼어? 라고 할 때 나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유아적인 발상, 내가 한 거 아니야 라는 그 어리석음, 유아기 때 떼고 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진실된 사람, 그리고 진실된 존재, 그리고 어떤 자기 자신이 당당한 존재로 있으려면 그런 건 이미 떼고 왔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고요. 이분도 미술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또 만화를 직접 그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테츠카 오사무 선생님의 격언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테츠카 오사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나 사회적 약자, 그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결코 가벼이 다루지 말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뒀거든요. 그분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예술가라면 한번 내재적인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다모토 요시유키, 멀리 안 갑니다. 잘 가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그 제낀 글의 뉘앙스를 보면 바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의 입장을 처리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보다 잘 가요 라고 하는 게 빠르지 않나. 저는 뭐 이제 이 사건이 터질 게 터진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번 사건에 분개하게 된 계기는 인썸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나올 에반게리온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사랑했던, 내가 추억했던 에반게리온의 그 모든 감정들이 짓밟혔던 아픈 감정들이 밀려왔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도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내 마음을 배신했겠다. 그 극중에 나오는 대사를 인용하면서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애니메이션이라는 작업이 물론 한 명의 결과물이 아닌 여러 명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스태프들이 많은 노력을 했던 작품들이 한꺼번에 우익 작품으로 몰리는 것도 저는 원치 않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논란이 있었던 진격의 거인과 같이 다자의 작업이 아닌 홀로 작업하는 크리에이터들, 그 자신의 모든 생각을 담아내게 되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터진다면 우리는 결코 아름답게 바라볼 수 없고 제2의 사다모토 요시유키가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차라리 이 기회에 많은 극우 성향을 가진 애니메이터들이 본인을 나타냈으면 좋겠고요. 아, 정말요? 물론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마냥 어둡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분노를 무섭게 바라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서 사다모토 요시유키나 몇몇 일본 애니메이션 쪽 인사들 발언이 터지기 전에 그 전에도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 이 시국에 일본 애니메이션을 리뷰해야 되느냐 라고 말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일종의 네. 프로파간다용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에도 저는 긍정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60년대 80년대 사이에 그런 것들을 녹여낸 작품들이 많습니다. 당장 마블의 캡틴 아메리카도 그렇고 국내의 또리 장군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리뷰해드렸던 둘리 같은 경우에도 애써 편집했던 편이 바로 그 간첩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 그런 내용들이 애니메이션에 담겨가는 과정은 옛날에 충분히 있었고 일본의 애니메이션도 그러한 과정을 분명히 겪어왔습니다. 거기다 일본의 대부분 애니메이션들이 폭발 장면에서 해구산과 비슷한 연출들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러면서 고질라나 여러 가지 대괴수물들이 발전하게 된 계기도 이런 히로시마 원폭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그 파괴적 이미지를 애니메이션에 자주 노출시킴으로써 우리가 받았던 피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은 정의를 지킨다 라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예 무관하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것을 담아낸 작품이 있고 이러한 것을 우회한 작품들이 있고 그리고 최대한 이런 것을 비판하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볼 때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이고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연출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애니메이션, 특히나 게임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마 네. 구독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문화랑 정치랑은 떼고 보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문화가 좀 더 상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분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모두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역사관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일본의 제국주의가 막 아시아에 핥히고 간 그 흉터들 다 생각하고 모든 걸 감안하고서 즐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아야 비판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잘못된 걸 찾고요. 생각 없이 작품에서 주는 주제의식에 너무 휩쓸리는 것도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작품의 주제의식 속에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공감이 안 되는 건 이거는 공감이 안 된다. 이래서 논리적인 비약이 심하다. 이런 것도 충분히 비판의 견지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지 맹목적인 작품 사랑은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요. 단순히 전범기가 그려진 것만 극우만하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화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 그리고 왜 일본 사람들이 애초에 이 전범기라는 것에 나쁜 생각을 안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공부들을 하시다 보면 그것들이 극우 만화가 아니라 진정한 극우 만화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이 물론 재미나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적인 것들이 많이 앞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것도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을 영원히 손절하겠다 저는 이런 얘기는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희가 소개해드리려는 애니메이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그리고 더 많이 검토해 볼 것이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비판적인 부분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리뷰를 하겠다. 네. 그렇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건 대체할 수가 있는데 일본 애니메이션은 대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애니메이션의 대체제에 대한 얘기 또 게임의 대체제에 대한 얘기는 참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해요.
슈퍼로봇 대전을 좋아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슈퍼로봇 대전을 즐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난감하긴 합니다. 난감하고 앞으로 새로운 신작이 나와서 만약에 사게 된다 하더라도 즐거운 마음 편히 못 즐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애타는 마음으로 한국산 잘 빠진 애니, 잘 빠진 게임, 잘 빠진 무언가들 기다리고 있다. 한 번에 손절할 순 없겠죠. 아무래도 저희가 애니메이션 리뷰도 해야 되고 날마다 위닝 11을 하는 게 일상이었고 참 어렵다, 난감하지만 난감해하는 이유는 뭐가 찔려서 내가 일본을 좋아해서 난감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불쾌하기 때문에 난감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렇다고 앞으로 추억의 만화나 일본 애니메이션을 영원히 손절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애니메이션이나 여러 가지 다른 애니메이션들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애니메이션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애니메이션들 어린 타겟층이 더 많죠. 터닝 메카드, 신비 아파트 이런 것들은 다 어린이 타겟을 주로 하고 있고 어린이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신비 아파트가 만들어낸 매출, 터닝 메카드가 만들어낸 그 로봇 완구 매출, 투자 매출이 충분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만들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청년층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가 저번 편에 홍길동에 대해서 아쉽다고 이야기했을 때 재미있게 봤는데 왜 폭망이 뽑았지?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희가 이거는 일본에서 거의 만들었기 때문에 뽑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일본 애니메이션 우리가 하청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럼 그건 한국 애니메이션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기억을 해보시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낸 결과물과 그 다음에 대리로 만들어서 낸 결과는 다르다. 재더빙하면 더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산업계에 그 어떠한 노하우도 투자 결과도 만들어낸 게 없기 때문에 그 애니메이션이 온전하게 성공했다고 바라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저도 정크의 의견에 공감하는 바이지만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성인 애니메이션, 조금 더 고연령층을 타겟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안 됐던 이유는 만화라는 문화 자체가 그때는 아직 어린애 문화였기 때문에 어른들이 만화를 그렇게까지 대중적으로 즐겼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안 됐을지언정 지금은 웹툰이 일상화돼 있고 만화를 우린 쭉쭉쭉쭉 봐왔던 세대고, 드래곤볼 안 본 사람 없고 포켓몬 안 본 사람 없잖아요. 원피스 안 본 사람 거의 없잖아요. 지금이라면 예전과 똑같은 지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고연령층을 타겟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보는, 도전할 적기다, 한국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과적으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성공 사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한국 영화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계기는 쉴이나 JSA 같이 돈이 되는 성공 사례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인섭이 말했던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지금 이 토양이 됐다고 해서 바로 투자자들이 선뜻 돈을 내줄 리가 없어요. 왜냐면 샘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총대 메고라도 이렇게 제작을 해줘야 되고 계속해서 실패하더라도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려면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성인용 혹은 청년용 타겟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자꾸 그 팀들의 기운을 살려줘야지 이 팀들이 애니메이션 제작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재미없는 애니메이션 만들었죠. 그리고 만들 수 있죠. 응원했는데 그 결과가 배신으로 돌아올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욕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라고 해서 다 보듬어주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비판할 건 비판하시고, 그리고 재미없는 건 재미없다고 얘기하세요. 하지만 적어도 보기라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도 조금 발굴하는 심정으로 조금 더 임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많은 애니메이션들 중에서 한국 애니메이션 다뤄볼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고요. 일본 애니메이션들도 여러분들에게 다른 시각으로 전달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알아달라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공감하고 싶은 마음에서 오늘 이런 자리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소 진지하지만 퍽퍽하죠. 오늘 닭가슴살 같죠. 요런 저희들의 생각들 정리해보았고요. 이 시국에 대한 여러분들의 또 다양한 생각과 의견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서로 보면서 불편하지 않고 서로 건강한 의견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댓글들 조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밝은 분위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화 영화는 대형 팬더. ADBC